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제작을 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촬영이라 하면은 영화 촬영과 텔레비 촬영을 일반적으로 보통 나눠서 볼 수 있죠. 영화 촬영은 모두 다 알다시피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디오 촬영의 영역인 우리 텔레비 쪽에는 ENG 카메라 촬영과 다시 세분해서 나눈다면 ENG 촬영, 스타디오 촬영, 중계 카메라 촬영, 이런 여러 가지 촬영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테이프를 가지고 하지만은 독립적으로 혼자서 촬영을 하는 것을 ENG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 ENG 촬영에는 뉴스를 비롯해서 드라마, 또 다큐멘터리,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연예인들이 길에서 보인다 그랬을 때 쫓아가서 촬영하는 이런 부분, 예능 부분까지도 전부 다 ENG 촬영으로 들어갈 수 있죠. 현장에서 카메라맨이 감독과 일을 할 때, 또 아니면 독자적으로 뉴스를 취재한다 그랬을 때 화면에 모든 것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촬영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서 일을 하지만은 원래는 그 콘티에서 완벽한 진행을 할 수 있다면은 촬영이 더욱 좋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뉴스나 아니면 단독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는 카메라맨의 임의로 모든 상황을 설정해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촬영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기야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에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촬영이 마지막 결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번째로 쳐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촬영을 할 때에는 다른 거 없죠. 그림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더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이 굉장히 큰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죠. 조명의 영역이 내 주관을 표현하든지 객관적인 표현을 하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는 조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의 광원이 어디 있는지, 또 피사체에 대한 그 키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낼지는 카메라맨의 영역이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부과되는 액세서리에 대한 와이드를 쓴다든지 망원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카메라맨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조명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그림을 잡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용 카메라는 ENG 카메라도 있고 스타디오 카메라도 있고 중계차에서는 중계 카메라도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쓰는 카메라 중에서는 영화에서 많이 보는 16mm 무비 카메라도 일부 쓰기는 합니다. 이 세 가지 또 별도로 쓰는 필름용 카메라도 있고요. 그 외에 요즘 우리가 방송에서 그전에는 대형 카메라를 위주로 촬영을 했지만 요즘은 6mm 카메라나 홈비디오, 이 작은 카메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특수한 효과나 아니면 촬영하지 못하는 아주 고난이 촬영 같은 부분에는 6mm 카메라든지 이런 비디오 카메라들을 홈비디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HD 카메라는 5.25 방송이라고 하는 현재 저희가 볼 수 있는 4:3 방송의 차원을 벗어나서 16:9라는 와이드 화면을, 즉 영화와 같은 와이드 스크린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집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즉 HD TV의 HD ENG 카메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5.25 방송이라는 것은 주사선이 525개의 4:3 방송을 말하지만 HD 카메라에서는 1080, 1080개의 주사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사선이 곱죠. 즉 고급 화면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밀도 화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생각해 있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텔레비보다
좀 더 해상력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는 데이터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방송은 우리가 일기예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또 아니면 쇼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즉 쌍방향 방송을 HDTV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HD ENG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1080의 주사선에 대한 것까지는 이해도가 높았지만은 기계의 그 취약성 때문에 노출이 어두우면은 촬영을 못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기계의 발달로 현재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즉 밝기를 가지고 촬영할 수 있을 여건까지 오는 기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HD 카메라로 찍는 것과 그전의 화면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4:3 카메라로 NTSC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과 HD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결과를 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대형 화면에 차가 하나 계속 간다든지 하면은 도로는 아주 끝없이 많이 화면 깊은 데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카메라가 줌인을 안 해도 세밀하게 자동차가 끝까지 가는 것을 빨간 차가 가는데 깃발을 꽂고 간다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HD는 섬세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3 방송에서 그거를 본다면 줌인을 한다든지 안 하면은 특수하게 편집을 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깃발을 꽂고 가는지 빨간 점이 뭉개져 가지고 주황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표현이 안 되던 부분이었었는데 HD에서는 단일 화면상에서도 굉장히 즉 고밀도의 화면을 보고 고온 색상을 보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HD 방송을 해서 본다든지 또 HD 촬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기존의 학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클로즈업 예술이다. 또 와이드 예술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4:3 방송이든 HD 방송이든 클로즈업과 그 다음에 와이드의 화면을 구사는 두 가지를 적절히 섞었으면 그보다 좋은 화면 구성이 없을 겁니다. 꼭 HD라고 해서 와이드를 더 쓴다. 또 아니면은 클로즈업을 더 쓴다. 이런 방법은 사실 화면 구성상에 별로 좋은 역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카메라맨이나 감독의 그 감각적인 부분을 좀 더 원활히 더 표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HD 카메라의 진가를 발휘할 때는 저희가 보통 텔레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부분 중에서도 자연 다큐 부분 또 아니면은 탐험대에 히말라야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남극 탐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HD로 방송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죠. 또 자연 다큐멘터리 중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부분을 색상의 영역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펜해서 꼭 봐야 되는 부분을 길다란 화면으로 16대로 완전히 풀화면에 한 프레임에 다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여러 가지 많지만은 특별히 열거한다면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강한 이점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는 설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설경이 일반 방송에서 볼 때는 그냥 뭉개져 가지고 허연거로 끝나지만은 그 디테일한 화면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HD보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HD가 최고로 볼 수 있는 거죠. 촬영에서 완성도를 높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목표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구도와 나중에 완성되는 화면을 여러 시청자들인지 볼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전에 콘티라든지 또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 그 후반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전 콘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현장에 헌팅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도 절약하고 사후에
촬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16기구의 특성을 얼마큼 잘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면 또 드라마를 설정을 했을 때 의상의 폭이 어느까지, 아니면은 색상이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조명의 여건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 카메라맨과 조명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거기에 감독과의 관계는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효과라든지 더위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마이크라든지 음향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음향은 기존의 음향과 틀리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 방송에서 스피커 하나 놓고 보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테레오 방송, 5.1 채널의 방송, 이렇게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텔레비의 시청자들이 음향까지 생각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마이크도 변화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는 공중에 띄었을 때 음감을 분리할 수 있는 스테레오화되어 있는 특수한 마이크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단일 지향성 마이크 하나로서 상대방 피사체만 촬영하는데 거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소음이나 말이 달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사운드 효과까지도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마이크들이 있어야 되겠죠. HD 카메라든 뭐 ENG 카메라든 어떠한 장비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중요한 것이죠.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많은 말씀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기 개인의 욕심과 어떠한 상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을 갖고 촬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생물을 데리고 찍을 때 그를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찍는다든지 내 주관을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가적 양심이라 그러죠. 이 작가적 양심을 갖고 촬영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촬영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다른 부분들이 사회 여러 부분들에서 에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하고 찍어야 됩니다. 즉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이 그래서 못 찍었다, 그래서 바꿔서 다른 데 놓고 찍었다, 다른 데 놓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BBC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 보면은 스타디오에서 다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양심껏 찍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즉 카메라가 거짓말 안 하듯이 사람도 감독도 누구든 간에 스텝이 양심적인 생각을 갖고 찍는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수족관에 넣고 촬영을 어떠한 잠자리를 꺼내서 애벌레를 처음부터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는 수중 촬영으로 미세형 촬영을 못합니다. 우리 장비나 우리 실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그것이 즉 제작비 상승의 요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수족관에 넣어서 촬영을 하되 거기에 대한 작가적 양심에 대한 부분이 하단에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수족관에서 찍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가적 양심에서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단부가 안 되면은 나중에 제일 뒤에 스크롤 자막 넣을 때, 스텝 넣을 때 하나의 양심이라도 넣으시면 훨씬 그것이 이롭지 않은가 봅니다. 촬영의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동을 그대로 들어간다든지 무빙을 주면서 그거 대신 또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펜이라든지 틸트라든지 트랙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역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대신 흐름이 있습니다. 80년대에 한때는 어깨거리를 해서 카메라로 들고 일부러 좌우로 흔들면서 많이 뛰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에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즉 촬영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맨날 그것만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흔들어주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깨 놓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포트 위라든지 더치헤드라든지 특수한 장비를 넣고 좌우로 무빙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깨 놓고도 우리는 뭐 일본식 표현도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으면 대못지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데 현재는 우리 말로는 어깨거리로 하죠. 어깨거리로 해서 촬영을 했을 때 무빙을 할 때 인터뷰도 좌우로 흔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한때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끝까지 기법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의 흐름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기본 촬영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단지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양자강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2대를 운영을 했는데 한 대가 말발에 차여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별 재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출장 취소하고 본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걸 들고 애쓸 받으러 그 양자강 하다 말고 히말라야 산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북경을 달려갑니다. 갔다 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서도 촬영을 하는 것이 저희 카메라맨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은 좋아졌죠. 6mm라도 하나 더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ENG 달랑 2대, 여건이 좋아서 2대죠. 한 대일 때도 형편없는 그 여건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장비가 노후될 때는 꼭 찍어서 그 자리에서 리와인드 해서 다시 봐서 또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ENG 카메라라는 것이 완전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스탠다드 카메라처럼 이렇게 완벽하거나 아니면 중계 카메라처럼 천천히 카메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ENG 카메라는 취약 조건이 많습니다. 또 습기가 찬다든지 하면은 슬랙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제가 옛날에 그 해외에서 촬영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거를 실내에서 모르고 있다가 밖에서 갑자기 나간 결과 습기가 차가지고 브이텔이 안 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어서 말려야 되는데 일단 갖고 있는 테이프 그 자체 속에 들어있는 테이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달라붙어도 빠지질 않는 걸 잘 달려면은 열어서 꺼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말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풍기도 동원하고 안 되면 드라이어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헬기 촬영하러 갔는데 그 헬기 촬영하러 가서는 30분을 기다려도 안 말라서 그냥 올라탔습니다. 위에 커다란 바람개비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믿고 탔죠. 타서 올라뜨니까는 5분 만에 해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죠. 조명 감독과 카메라 감독은 서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불갑을 띨 수 없는 부분인데 충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쪽에서 분이서는 역광으로 가겠다는데 누구는 순광을 좋아한다. 순광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로우라이트를 했더니 조명 쪽에서는 로우라이트를 하면 뒷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했을 때는 카메라가 하이로 올라갔을 때는 부감을 촬영할 때는 밑에 부분을 어떻게 조명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새벽신이라든지 밤신을 할 때 너무 에리어가 넓어졌다. 그러면은 조명이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 감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치고받을 거 싸줄 수도 없죠. 다 같이 먹고 사는 입장인데 결론은 화면 내 안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 하는 감독하고는 일할 수 없겠죠. 서로 맞춰가면서 잘할 수 있는 감독과의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동료들한테도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자, 우표 전시회도 가봐라. 아니면은 꽃꽂이 전시회나 아니면은 진짜 나무 집을 짓는데 집 짓는 데도 가봐라. 또 전시회가 있으면 더욱 많이 가봐라. 이런 것이 전부 다 내 생활 속에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느끼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시 영상으로 표현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표 속에 있는 다보탑 하나라도 재밌게 잘 보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아니면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영상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봐놔야지 우리가 그걸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보지 않은 거는 꿈에도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현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런 현장을 할 때,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먼저 사전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현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런 현장을 할 때,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먼저 사전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죠. 우선 감독하고 나하고 일단 일을 하게 되면은 둘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팀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자, 조명도 조명하는 감독의 스타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키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 하이키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인데 그러한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팀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갖고 내가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높게 해서 사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프로그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작가나 PD, 즉 감독의 역량만큼이나 카메라맨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오키나와나 이런 여러 가지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사실 그쪽 감독이나 또 작가보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한 번 더 들여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갖고 간 데이터가 사실 상대방에서 내밀은 데이터보다 더 많았을 경우 이런 것이 제일 좋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현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그 자리를 꼭 촬영을 해야 됐다면 3일이 가든 4일이 가든 넘어가서 물 건너가서 찍든 산 위에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화면 구성이 완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주를 소분한 일도 있습니다. 타이틀 하나를 찍기 위해서, 즉 양자강이나 아마존 같은 거 하나 찍기 위해서 강의 지류나 하나를 찍기 위해서 부감 자리가 없는 데서는 부감이 나오는 자리까지 3일을 걸어서 돌아가서 올라가서 찍고 다시 내려오면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10초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또 현장에서 취재 경쟁을 할 때 내 자리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선후배까지 선후배끼리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보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의 촬영을 할 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내 거로 내 자리로 확보를 해야지만은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안정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양보가 없죠. 그 순간에서는. 그렇지만 그거를 목적하고 난 다음에는 남한테 바꿔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취재하는 방식에서는 유럽식 방식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식 방식이기 때문에 몰려 들어가서 시끄럽게 하고 촬영하고 빠져나고 휙 가버리는 거가 있지만은 유럽에서 제가 파리 다카르 랠리 이런 거 사막에서 촬영할 때는 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다 빠져줍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찍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들 얼굴 붉히게 됩니다. 아주 레벨이 낮은 걸 보죠.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도 양심과 그리고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촬영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큐를 만들다 보면은 물체에만 매달려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연 다큐를 말씀드립니다. 휴먼 다큐는 기본적으로 찍기만 하면 그래도 웬만큼 올라오지만은 자연 다큐를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생물만 찍게 되게 되죠. 상대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긴 움직이는 거지만은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물 교과서, 대학에서 쓰는 비디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인간의 구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휴먼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다큐멘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생각을 다 해줘야 됩니다. 모기 하나만 찍겠다 그러면 모기만 가지고는 찍을 수 없죠. 사람이 생활하고 거기에 붙어 사는 공동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연환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구성돼서 우리가 한 부분인지 그쪽이 우리 한 부분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보고 표출을 해내야지 좋은 카메라맨이고 영화는 다큐멘터리에서 우수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또 아름다운 영상이라는 걸 잘 들여보면
진짜 이것이 아름답거나 좋은 거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전체로 봤을 때 똑같은 미적 감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를 했는데 그림만 돋보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드라마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상, 아주 기가 막힌 그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맨날 그러다 보면 연기자의 얼굴만 들여다보는 거지 흐름이나 전체적인 걸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흐름, 강약 이런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춰주고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여기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진짜 표출을 잘 해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신경을 쓰지만은 한 부분과 흐름에 웨이브를 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구성을 가져야 되겠죠. 개중에는 카메라맨 중에는 진짜 영상 구성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못하기 때문에 그림만 돋보이고 결국에는 내용을 충실하게 못 쫓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너무 인물 위주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 흐름만 위주만 또 쫓아가가지고 기복이 없는다든지 너무 또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또 조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뤄내는 것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하고 작가와 또 구성작가 있죠, 연출자 있죠, 조명 있죠, 같이 다니는 스태프들이 많습니다. 음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음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향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그림을 찍고 있을 때 다음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즉 오디오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중에 입히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나중엔 그 다음 작업은 후반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카메라 셔터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끊을 건지. 만약에 기차가 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는데 연결해서 쭉 해줘야지 편집할 때도 좋고, 또 아니면은 새소리가 짹짹짹짹 아주 이쁜 새소리가 나는데 그걸 갑자기 셔터를 팍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그 좋은 그림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카메라맨은 카메라맨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기는 다들 먹고 살려고 뛰어들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목적을 하고 보도 쪽은 접근을 안 했습니다. 이 제작 쪽에만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젖어 살게 됐는데 영상이 좋죠. 일단은 사진도 좋아합니다. 사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저도 갔다 온 나라나 다큐멘터리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좋아하고 또 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휴먼 쪽이라는 것보다도 자연 다큐 굉장히 좋아하죠. 예. 곤충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이런 부분도 열심히 봐서 내 생활과 똑같이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카메라에 표출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뭐 이 카메라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죽으라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인생에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그냥 잘 같이 살면서 카메라가 하나의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죠. 처음에 테스트로 방송국에 입사해서 촬영을 했는데 당시에는 ENG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비 카메라로 16mm 흑백 카메라로 영화에서 쓰던 그대로 접목시켜서 방송에서 썼죠. 그래서 그런 카메라 가지고 찍는데 하필이면은 덕수궁 가서 스케치와 날씨 스케치 좀 해봤는데 그 외줄 타는 걸 찍어왔는데 하필이면 역광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찍어왔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주일을 욕을 먹진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당한 일도 있죠. 그 심정 한번 겪어보십시오. 방에 앉아서 일주일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려면 굉장히 괴로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십시오. 매력이라는 거
한번 직접 해보시죠. 촬영을 할 때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도시의 생각도 없고, 또 다큐멘터리 만들다 보면은 더덕 이파리 하나 올라오는데 한 달 걸리는데 그거 붙들고 하루 종일 있고 그래 보십시오. 옆에서 파리가 오든 모기가 오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냐고요? 직접 경험해 보시죠. 동료로서 같이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고, 또 우리는 다른 말 안 하죠. 인간성이 최고다. 라면 하나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옆을 돌아보고 동료를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살 수 있고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혼자만 나서가지고 혼자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상 받는 건 그 추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만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료하고 같이 있어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